세상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는 게 있다라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로 몇천 원, 길게 달려도 만 원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길의 통행료가 하루에 한 번만 지나도 이제 수백만 원, 배가 지나가면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그런 통행료가 생겼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항로 한복판에 말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입니다. 최근 이란이 자국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 특히 석유 운반선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협박이나 전략적 수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국제사회가 발끈하면 철회할 거라고 봤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특정 선박에게 통행료를 요구했고 그 돈이 일부 예치까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즉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납포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통행료 논란을 넘어서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에서 25%가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물량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갑니다. 이란의 이 결정은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수급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된 걸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호르무즈 통행료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남부 해안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정도의 너비죠. 그런데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거의 4분의 1이 움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걸프만 그 국가들이 생산한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모두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가는 하루아침에 폭등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해군이 이 해협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바로 이 지점을 압박카드로 사용해왔죠.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여러 척의 유조선을 납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통행료를 정식으로 징수하겠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상 교통 관제, 해적 퇴치, 환경 보호,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구조 작업까지 이 모든 비용을 이란 혼자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이 해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은 공짜로 통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 또는 통행세입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 주장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은 영해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해 통항권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의 영해를 평화롭게 통과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제 선박이 해당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통행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죠. 이란 역시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해양 관할권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발판을 공식화하려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조치가 일종의 사실상 해상 관할권 확장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재정 확보 이상으로 훨씬 무거운 정치적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통행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아직 공식적인 요율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선박의 톤수와 화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선박은 최고 등급의 통행료를 내야 할 겁니다. 한번 통과할 때마다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상황에 따라 1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주들은 이 비용을 운임에 전가할 것이고 결국 석유 제품을 소비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통행료 부과가 이란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일종의 군겨지책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이란은 지난 수년간 미국의 극심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제재는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실업률은 높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만을 했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을 이용한 통행료 수입인 겁니다. 이란은 자극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면서 동시에 재정적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란 측이 특정 유조선에 대해 통행료를 요구했고 해당 선사가 실제로 그 돈을 이란 계좌에 예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정황 증거와 업계 관계자들의 익명 전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실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국제 하이운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발성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의미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납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조선을 납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수차례의 납포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때는 주로 정치적 협상용이거나 보복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행료 체납이라는 명목이 더해지면서 더욱 합법적인 척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해운 보험업계는 즉각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체에 대한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통행료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부 선사는 아예 이 해협을 우회하는 항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회 항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듭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 운항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늘어나고 운송 기간도 보통 10일에서 2주 이상 길어집니다. 이 비용 역시 고스란히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해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대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액화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행료 갈등이 고조되어 해협이 부분적으로라도 마비된다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유사와 발전소는 원유와 가스 공급의 차질을 빚고 그 여파는 전기세와 난방비, 교통비 등 모든 생활 물가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세계 각국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행위는 국제해양법과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군사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에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충돌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란은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만 곳곳에 기뢰와 소형 고속정을 배치해 비대칭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쉽게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만 산유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이 육국 국가들의 원유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경제의 혈맥인 원유 수출 통로가 좌우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 중 하나였지만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유를 수입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통행료 부과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이용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자국에도 비슷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 항로에 대해 비슷한 통행료 개념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 국민들 중 일부는 통행료 수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결정이 자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미 고통받는 경제에 추가 제재가 더해지거나 심지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경우 피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란 정부는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통행료 수입이 국민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만약 이 통행료 체계가 정착된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미국이나 서방과 핵 협상이나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겁니다. 이란은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해 보여 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